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뷔페 음식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예식장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줄지어 있고 그 사이를 걸으며 원하는 만큼 접시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 뷔페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이 한눈에 펼쳐져 있으니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메뉴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 뷔페를 기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 주방에 입문했을 때는 이런 화려한 뷔페의 분위기에 설레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심해야 할 음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근교의 한 대형 예식장 조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 호텔과 연회장을 거치며 수많은 결혼식, 돌잔치, 그리고 다양한 단체 행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 번에 달하는 뷔페를 직접 준비하고 운영해 본 덕분에 손님들이 잘 모르는 뒷이야기와 주방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결혼식장 뷔페에서 음식을 한가득 접시에 담아 오셨다가 막상 먹으려 할 때 뭔가 찜찜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초밥을 집었는데 밥이 지나치게 질척거리거나 생선에서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살짝 풍긴다든지 혹은 튀김이 눅눅해서 바삭한 식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음식이 오래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방에서의 보관 방식, 대량 조리 과정, 그리고 음식이 뷔페 테이블에 오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정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뷔페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 음식의 신선도와 위생을 100%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밥이나 회처럼 날것에 가까운 음식은 신선도 관리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뷔페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예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남은 재료를 재사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식품위생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폐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음식이 그 기준에 맞춰 바로바로 버려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선회나 초밥은 실온에 잠깐만 노출되어도 세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고 재냉장과 해동을 반복하면 식중독균이 눈에 띄지 않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초밥이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실제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혹시 뷔페 초밥을 드신 뒤 하루 이틀 내에 배탈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으시다면 그 원인이 초밥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뷔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각종 탕류, 특히 전복탕이나 해물탕 같은 메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탕은 국물만 잘 보관하면 재료만 조금씩 추가해서 다시 내놓기 쉬운 음식입니다. 실제로 손님이 적은 날에는 남은 탕을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날 다시 끓여 내놓기도 합니다. 국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경우 이미 산화된 기름일 수 있는데 이런 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해산물 탕에 들어가는 홍합이나 조개, 새우 등은 해동이나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질산염이나 히스타민 같은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어 드신 뒤에 두통이나 복통,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 코너에 있는 해산물 샐러드나 훈제, 연어, 새우 칵테일 등도 신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생 관리가 가장 까다로운 메뉴 중 하나입니다. 특히 훈제 연어는 완전히 익힌 게 아니고 냉장 보관이 조금만 소홀해도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 역시 하루 전 미리 손질해 두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빠지고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신선해 보여도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뷔페에서는 되도록 익힌 음식,
위주로 접시를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볶음밥이나 고기구이, 찜 요리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조리되는 음식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샐러드도 생야채보다는 데친 채소나 수분이 적은 재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마요네즈가 들어간 감자 샐러드나 유부초밥, 드레싱이 듬뿍 뿌려진 샐러드는 한두 입만 맛보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결혼식장 뷔페는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생이나 신선도 관리가 어려운 메뉴도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샐러드 코너에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보면 음식이 뷔페 테이블에 올라간 뒤로 누군가가 10분마다 온도를 확인하거나 얼음을 계속 갈아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얼음을 충분히 깔아두고 접시도 차갑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음이 녹아버리고 접시는 어느새 미지근해지죠. 그 위에 올려진 해산물들은 자연스럽게 실온에 방치되기 마련입니다. 새우 칵테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대량 급식용 냉동 새우를 해동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해동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겉은 녹았지만 속은 여전히 얼어있는 상태로 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조리 시간이 길어져도 속까지 완전히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익힘이 부족하다면 남아있는 세균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은 새우를 다시 얼려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해동된 냉동 해산물을 다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급격히 증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 샐러드나 해산물 무침 같은 메뉴는 전날 남은 자투리 재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우, 오징어, 연어 등 남은 조각들을 고추장이나 참기름, 양념에 버무리면 새로운 해산물 무침으로 다시 등장하곤 하죠. 양념이 강하다 보니 재료의 냄새는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지만 세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방에서는 농담처럼 "이건 냄새 안 나요? 양념으로 다 잡았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위생적으로 가장 취약한 음식이 바로 이런 차가운 해산물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선해 보이지만 그 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음으로 제가 절대 손대지 않는 메뉴 중 하나는 튀김류입니다. 특히 탕수육, 새우튀김, 고로케와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인데요. 뷔페에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주방장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가장 피해야 할 음식으로 손꼽히곤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맛이나 모양 때문이 아니라 바로 기름의 상태와 재사용 횟수, 그리고 튀김 재료의 관리에 있습니다. 대량으로 튀김을 준비해야 하는 뷔페 특성상 한 번에 수십 인분을 튀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를 한 번 쓰고 바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23일,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45일간 같은 기름을 계속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원가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기름이 산화되어 색이 점점 탁해지고 튀김옷도 처음처럼 노릇노릇한 색이 아니라 거무스름하게 변합니다. 산화된 기름에서는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나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러 물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바삭해 보일지 몰라도 한 입 먹었을 때 기름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방장들은 튀김류를 멀리하게 됩니다. 특히 새우튀김의 경우 냉동 새우를 해동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겉은 익은 것처럼 보여도 속은 덜 익은 채로 남아있게 되고 수분이 많아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탕수육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은 불고기용 고기나 자투리 고기를 소금에 절여 튀김옷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케 속 역시 전날 남은 감자 샐러드, 옥수수콘, 유통기한이 임박한 햄 등을 섞어 만드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미 한번 튀긴 것을 다시 오븐에 데워서 바삭함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속까지 완전히 데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겉은 뜨겁지만 속은 미지근한 채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알아채기 어렵지만 주방에서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튀김 코너 앞에 서면 기름 냄새부터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기름이 제대로 관리된 곳은 고소한 향이 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묘하게 비린 듯하거나 탄 듯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주방장들이 튀김을 꺼리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장 뷔페에서 절대 먹지 않는 음식 중 하나는 크림 소스 파스타류입니다. 까르보나라, 해산물 크림 파스타, 크림 리조또 등은 많은 분들이 한 접시쯤은 꼭 담아오는 인기 메뉴입니다. 하지만 주방장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크림 소스는 우유, 생크림, 버터 등 유제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조금만 상온에 노출되어도 빠르게 부패할 수 있고 냄새가 나지 않아도 이미 상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뷔페에서 파스타를 직접 면을 삶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미리 삶아둔 면과 소스를 섞어 데워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림 소스가 여러 번 데워지고 식히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맛은 떨어지고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주말 예식 때 크림 파스타를 대량으로 준비해 두었다가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 후 다음 날 다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에 파슬리 가루만 새로 뿌려주면 손님들은 전날 음식인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조미료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 상한 것도 구별하기 힘들고 일부 소스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섞어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뜻한 듯하지만 속은 차가운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먹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장들 사이에서는 크림 파스타는 손도 대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걸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럼 대체 뷔페에서 뭘 먹으라는 거지? 혹은 이제 결혼식장 뷔페 가면 아무것도 못 먹겠네라며 씁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 주방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내놓는 음식은 항상 정직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너무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목적은 뷔페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우리가 뷔페에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는 아는 만큼 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식장 뷔페에서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으면서도 그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테이블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주방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조리장들조차 피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단순히 보기 좋은 음식이나 평소에 좋아하는 메뉴라고 해서 무조건 접시에 담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얼마나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뷔페라는 곳은 다양한 메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이 있지만 모든 음식을 다 맛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라도 안전하게 준비되고 바로 조리된 음식 위주로 골라 담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주방에서 일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결혼식이나 연회장에서 뷔페를 이용하실 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음식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음식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평범해 보이더라도 위생적으로 더 신경 써서 준비된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손님 한 분이 건강하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즉 초밥이나 회처럼 신선도 관리가 까다로운 메뉴, 여러 번 재탕될 수 있는 탕류,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해산물 샐러드, 산화된 기름과 재사용된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튀김류, 그리고 쉽게 상할 수 있는 크림소스 파스타류만 기억하셔도 결혼식장 뷔페에서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로 주방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주방에서 수많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식장이나 뷔페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이 글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솔직한 고백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방 안에서 마주하는 진실을 용기 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